또 대책이 나오는데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? 아마도 이 질문이 가장 핵심일 것 같은데 정윤형 기자와 전망해 보겠습니다. 정 기자, 먼저 내일 나올 부동산 대책, 이번에는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나요? 네, 내일 대책에선 이 갭 투자와 풍선 효과를 본격적으로 억제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. 이런 내용을 동시에 담은 대책은 사실상 처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. 이 수도권 전역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고 전세를 끼고 집을 산 뒤 입주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 등이 대표적입니다. 이 갭 투자는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의 소액으로 집을 산 뒤에 이 집값이 오르면 되팔아서 시세 차익을 얻는 게 핵심인데요. 이 입주 요건을 강화하고 시세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강화하면 이 갭 투자자 입장에선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. 네, 또 두르는 대책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하면 집값이 안정되겠습니까? 네, 일단 조정 지역이 됐다는 건 이 지역에서 집을 사려는 수요가 많다, 이 거래가 활발하다는 의미입니다. 그래서 당장은 없던 규제가 생겼으니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. 거래량도 어느 정도 줄어들 게 분명해 보입니다. 그런데 현장에선 이미 갭 투자할 사람은 다 했고 팔 사람은 다 팔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. 정부 대책이 늦어도 너무 늦었다는 겁니다. 그동안 정부가 20여 차례 넘는 대책을 내놨지만 결국 집값을 잡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시장이 잠시 위축됐다가 가격이 다시 뛸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. 네, 이번에 특히 그 갭 투자를 막기 위한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그 내용이 뭘 것이냐 여기에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실효성 있는 규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? 네, 이 대출을 옥죄서 부동산 투자 수요를 줄이겠다는 게 그동안 정부 대책의 근간이었습니다. 그런데 현금 부자들의 갭 투자는 어떤 식으로 막을 것이냐, 이것에 대해선 정부 내에서도 또렷한 답변을 하는 곳이 없습니다. 여기에 엉뚱한 실수요자들 부담만 더하는 게 아니냐,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. 또 시중 자금이 풍부한 상황에서 이 풍선 효과, 즉 지방 중소도시로의 투자만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.